보수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올해는 이제 다 바뀌어서, 작년도 이제 바뀔 부분이 있어서 안 냈는데, 이제 올해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두 개.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요즘 거의 안 냅니다. 중개보수 언제 발생할까요? 그리고 언제 청구할까요? 이제 먼저 발생해서, 성립해서 약간 시기가 이상하니까 요 놈이 항상 시험 문제 예전에는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개계약 때, 오자마자 중개사무소에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랬을 때 중개보수가 발생. 근데 청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발생, 성립은 했다. 자, 조건부로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정지조건부 봤잖아요. 자, 받으려면 계약해 라고 해서 이미 먼저 발생했다고는 본다는 겁니다. 성립은 했다. 근데 청구하려면 계약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생각하고 맞습니다. 청구하려면 계약했을 때 돈 내놔 라고 하는데, 발생이 먼저 돼서 이미 발생했는데 나중에 청구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받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비도 이제 비용을 쓸 때 바로 받을 수 있고, 대장 뗄 때, 등기사항 증명서 뗄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쓰고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도 가끔씩 냈었고요. 우리 개업공인사가 잘못돼서 공이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 그리고 취소, 해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잘못해갖고 계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수도 같이 없어졌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매도인이 잘못됐다, 매수인이 잘못됐다, 임대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소리인데도 우리 법률에 나옵니다. 우리 개업이 잘못했을 때는 못 받는다. 그렇지만은 매도 매수인 잘못이면은 여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매도인이 집값 뛴다고 계약 못 하겠네요. 보수 내놓으세요. 자,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각각 내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가 돈을 마련 못했다고 아예 계약 못 하겠다. 그럼 계약금 몰수 당하고, 근데 중개보수는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봤잖아요. 계약이 성립되면은 바로 보수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청구는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다 매도인 잘못이라도 각각, 그리고 임차인 잘못이라도 각각 청구해야지. 잘못한 사람한테 다 내놔 그러면 초과보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니까 각각 받으세요. 이거 법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각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지급 시기도 자주 물어보고요. 자, 먼저 약정인데, 그러니까 계약금 치를 때도 우리는 선불이니까 먼저 주세요 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약정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가보면 보수 얘기는 안 하니까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잔금을 얘기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전히 끝났을 때, 잔금 치를 때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 잘못 받았다고 해서 제재는 없는데, 하여튼 법은 이렇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이제 여기는 정말 자주 나오고요. 중개보수. 자, 먼저 주택과 주택 외 크게 먼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복수용도. 이 복수용도는 응용에서도 자꾸 냈었습니다. 섞어졌다. 주택과 상과 사무실이 섞어져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가구, 다중이, 다세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도 여기 들어갑니다.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 자, 시도의 조례 가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5천 미만, 2억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놨습니다. 0.9% 내서 시도의 조례. 조례 가보면 많이 못 받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는 한 단계를 낮췄다는 겁니다. 임대차에다 0.9 이러면 안 됩니다. 0.8 내에서 시도의 조례. 그러니까 같은 5천 미만에 0.6인데 0.5지 출발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택 외에는 금액 상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금액을 다 세부적으로 박스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금액 상관없어.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똑같이 0.9 최대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아예 안 줍니다. 계산해봐라. 면적 주고 계산해봐라. 70제곱미터
계산 문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낼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등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85, 60 아니다. 85제곱미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주택입니다. 60은 소형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방바닥에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주거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면적이 85를 넘었네. 이하니까 85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면적은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네. 그러면 0.95% 내서 협의지. 이거 여기지.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면적 잘 봐라. 시설 잘 봐라. 동시 충족해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복수 용도는 이제 자, 주택과 상가가 섞어졌는데 주택 50평, 상가 50평. 그럼 2분의 2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 완전 주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럼 조례로 간대. 자, 그다음 이제 2분의 미만이면은 주택, 상가, 사무실 섞어져 있는데 주택은 40평, 상가, 사무실이 60평. 더 많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뭐네? 주택 외입니다. 0.9에서 협의다. 이건 이제 문장으로도 많이 나왔지만은 시험 문제로도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 나중에 요약 강의도 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 분양권 이제 문장으로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계산 문제로도 가끔씩 나왔고. 자, 먼저 총 분양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만 받았다. 아니면 계약금만 치르고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의 금액입니다. 거래 당시의 금액으로 해서 그때까지 받은 금액으로 자, 먼저 3천, 5천 그리고 프리미엄 2천 그럼 1억까지만 받았다. 3억이지만 그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해서 요일 줄 거니까 거기다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총 분양 금액 그러면 X 그러다가 총 맞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있으면 각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가 0.9까지 갈 건데 많이 안 주려고 토지는 주택을 따라가게 합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택 2억, 토지 2억. 그러면 4억으로 보고 주택으로 가. 그럼 0.4를 적용해봐. 4, 46, 160밖에 안 나와. 298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둘 이상의 거리 잘 보실까요? 요게 이제 점유계정. 우리 주택임대차 판례에서도 나오죠. 입니다. 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맞는지 봐야 됩니다. 물건이 꼭 같아야 됩니다. 당사자가 여기서 많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꼭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도 값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그입니다. 을병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 그리고 동일한 기회. 매매계약 하면서 임대차 계약 그 자리에서 그입니다. 따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이제 이렇게 임대차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뭐라고요? 둘 중에서 하나만. 근데 임대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자선사업 할 거요? 매매만 입니다. 동일 3번 나왔을 때 매매만 받아라. 안 그러면 매매할 거요? 입니다. 매매만 받아야 한다.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큰 놈 하나 받으면 됐잖아. 입니다. 정말 숫자 1 매매 옆에다가 숫자 하나만 받아야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 기억하셔야 된다. 실무 가서 이상하게 받으면 안 돼. 둘 다 받으면 교도소 보내버릴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좀 아주 수두룩하게 나왔던 지문. 자, 만약에 이제 주택 사무소하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개사물 소재지. 그래서 주택 소재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주택 소재지와 그리고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개 사무소를 따라가라. 자, 주택의 소지가 서울 아니면 경기도, 인천 이런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좀 중개 사무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 요건 좀 빼버리고요. 중개 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이 달랐을 때에는 어딜 따라간다고요? 사무소 따라갈 거예요? 물건 따라갈 거예요? 사무소를 따라가야 된다. 사무소 꼭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건 안 따라가.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대상물 또는 주택 소재지 그러면 X. 주택 안 따라간다니까 중개사무소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시도에 조례로 받아라.
무조건 사무소. 자, 이래야 이제 간단하고 편하지. 자, 시도의 조례 17개나 되는데 액자를 17개를 만드니 난리가 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중개사무소다. 사무소 따라가니까 조심하자.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좀 이상하니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단골 문제 여기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보수 계산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매매는 그냥 바로 보수 요율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액이 한도를 넘어갔다. 자, 산출액이 90이다. 근데 한도는 80이다. 그러면 요거 받으면 교도소 간다.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도액까지만 받아. 한 1억 6천까지는 80 나올 거예요. 1억 7천, 8천 그러면은 80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80만 받아야 해. 라고 해서 이것도 계산해봐라.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어째 많이 나온다. 한도를 넘어간다. 요거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은 4억, 3억. 금액이 안 같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근데 이걸 치사하게 평균 이렇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은 X, 각각도 X, 두 번은 없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요. 전세는 바로 요율입니다. 그 다음 임대차 아마 올해 계산은 또 나올 거예요. 자, 먼저 100. 이건 이제 5천 이상. 자, 5천 이상이었을 때 100을 그대로 가고 70은 5천 미만이었을 때, 5천도 안 됐을 때. 자,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계산 문제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계산 문제 아주 간단하게 볼 거니까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 항상 여기서 이제 5천. 자, 5천 미만이었을 때가 이제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증금은 조금 적다. 보증금은 500. 자,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가 이제 30이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월세는 차임이라고 할 건데 월세가 이제 얼마다? 30이다. 그러면 3,500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교도소 보낼 거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기간 2년. 자, 기간 2년이니까 자, 2년이면 이제 여기다 이제 24개월을 30만 원씩 받을 거니까 720 이랬을 겁니다. 이거 아주 옛날에는 잠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월수로 계산 안 해. 어떻게 한다고요? 100 아니면 70인데 시험장 가서는 바로 뭘로 할 거예요? 100을 곱해 볼 거예요. 그입니다. 3,500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만이니까 100만 천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면 3천이라고 보이네 내 눈에. 그입니다. 3,500 5천만 원 미만이네. 그럼 이대로 가면 교도소 바로 그대로 교도소 가겠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면 뭐라고요? 5천만 원 미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5천 미만이면 70. 요거 미만이라는 겁니다. 미만 37에 21 나왔지. 그입니다. 그럼 이제 2,100만 원이 바로 3천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이 환산 금액. 여기다가 얼마를 보탠다고요? 500. 아주 계산 엄청 쉽네. 2,600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요율은 0.5%다.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 2,600 나왔죠. 2,6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나왔을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얼마라고요? 0.5%입니다. 동그라미하고 그다음에 퍼센트 떼면 3개 떨어지고 26,000원 나오죠. 입니다. 여기다 이제 얼마만 곱하면 될까? 55입니다. 5만 개입니다. 5, 6, 30이니까 3 올라갔죠. 2, 5, 10이니까 13만 원. 여대로 나올 거니까 13만 원. 근데 아직은 중개보수 정답은 아니야. 쌍방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라고요? 2개입니다. 그럼 얼마요? 26만 원. 그렇죠. 26만 원이다. 26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20에서 동그라미 더 나올 거니까 26만 원 바로 나오지. 뭐 이걸 꼭 전자계산기 써야 되겠니? 게임이다. 그래서 26만 원이 정답. 근데 가끔씩은 임차인에게만 그런 적도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에게만. 그럼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에게만 그러면 13만 원. 정신줄 놓으면은 다 계산해 놓고 다 틀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35만 원 이러신 분 교도소입니다. 아주 시험 끝나면 경찰차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데려가려고 입니다. 초과 보수 받으셨어요?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미수에 그쳤으니까 못 바꿨지만 교도소는 안 가고 있지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 한 70 주고 면적 주고 부엌 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런 요율을 아예 안 줄 거라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요율을 안 주고 저보고 계산하래요. 막 1번, 2번 답은 나오고 누구는 열심히 푸는데 이거 막 문제가 잘못됐다고 막 감독관을 부르고 난리가 났네. 감독관 걔가 뭘 알아? 입니다. 저기 초등학교 선생인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그럼 요율이 얼마일까요? 뭐 2,600은 똑같이 나와. 0.4.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서 이제 임대차니까 0.4%. 그럼 26,000원에다가 4만 계산해 보면 나오네. 입니다. 64, 24, 2 올라갔지. 24, 8이니까 10만 4천원. 아직은 정답이 아닐 거야. 여기다 이제 쌍방이면 곱하기 2까지 하니까 20만 8천원이 정답이네. 근데 임차인에게만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네. 잘 봐야 되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풀어놓고 문제를 안 봐갖고 틀리고 그럽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잘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이제 우리 보수 계산 5천만 원 미만 꼭 70 곱하는 거, 70 곱하는 거. 그리고 쌍방인지 일방인지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뒤통수 정말 맞으니까 조심해. 아주 지뢰밭입니다. 아주 여기저기 배꼽해갖고 보면은 문제 나오면 답을 보이는데 그거 답 아니야. 곱하기 하려니까 안 하셔갖고 또 틀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갖고 또 틀리고 그럽니다. 아주 출전들은 신났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도 자, 계산 문제까지 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 내용 이제 봤었고 이제 보수도 자, 금방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환은 정말 높은, 큰, 뭐 적은이나 각각이나 평균은 X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월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24 왜 곱해? 5년이라고 60을 왜 곱해? 됩니다. 옛날에 잠시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은 배가님은 70이야. 환산계수가 다르잖아. 환산계수. 그러니까 어느 분 저기 인터넷에다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뭔 중개보수가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재수 없지 그입니다. 옛날에 월수였으면 3개월 3밖에 안 곱했을 건데 20만 원 그러면 아예 그냥 60만 원밖에 안 나왔을 건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개월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배가님은 70이야. 배가님은 70이야.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 이건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대행료, 그 다음에 확인, 누구 집을 확인했나? 이전. 그러니까 내용 보지 마시고요. 계산해 보라고 안 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가 보장되는 거야? 임차인, 매수인. 그래서 이제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 이전, 매도인, 임대인에게 받고 일방에게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보냐고. 그죠? 매수인.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이제 문제로 한번 와볼까요? 자, 보수. 1번은 요즘은 잘 안 내는데 저게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하면 다 끝나면 발생한다. 근데 꼭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개 부탁합시다. 중개계약 때. 거래가 성립하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냈었다면 조건부 먼저 발생한다고 했잖아.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임압박에서 중개보수는 발생했네. 성립했네. 근데 내놔 그럼 손바닥 얻어 만질 겁니다. 뭔 계약도 안 한 것이 보수를 내놔? 그럽니다. 계약을 하면 받을 건데 조건부야. 조건부. 중개계약 때 발생해. 자, 이런 문제 가면 그냥 대번에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시험장에 가니까 또 헷갈려. 교훈하셔야 된다. 어째 또 답이 없대. 이랬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 외로 보실까요? 저기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에, 요 외가 빠지고 주택 의 그랬으면 맞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에, 여기다 크게 막 시험장 가서 동그라미를 크게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저 외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눈 뜨고 당해요. 0.8 주택 외인데 0.9 주택 의 그럼 맞아 됩니다. 의 그입니다. 출전들은 얼마나 재밌거냐고 아주 그냥 골탕 먹이는 재미가 쏠쏠하겠지 그입니다. 주택 외니까 0.9 그래야 된다. 임대차도 0.9, 매매교환도 0.9, 0.9밖에 없었어. 아까 박스 하나밖에 없었어. 나눠주는 거 주택이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중도금을 받고 분양권 전매니까 중간에 다 안 받았을 거랍니다. 저기 중도금만 받았다는 소리가 나왔다. 전매라는 소리가 나왔다. 총분양대금 3억이 지금 총분양대금입니다. 3억을 다 받았대.
계약금 3천에 중도금 1억인데 입니다. 아주 총 맞았겠네 입니다. 총 분양대금에다 프리미엄을 아주 중개보수는 짭짤하게 나왔겠네. 회식하러 갔을 건데 그거 먹고 교도소 가야 될 걸 콩밥 먹으러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엉뚱한 소리 났죠. X 다 받았냐고 전면대. 그래서 X 거래 당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하는 건 괜찮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동일 3번. 어느 이제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동일 2번 만에 매매 문장이 짬내 매매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일한 중개대상물 한 번 나왔고 동일한 당사자 2번 나왔고 아주 손가락으로 세보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기회 3번은 맞았습니다. 기회에 매매와 전세를 중개했을 때는 전세의 아주 자선사업 한 3번 쓰면 문 닫고 계실 겁니다. 전세 중개보수가 아니라 매매.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막 이런 거 막 보기 싫어요. 시험장하고 막 2줄, 3줄 가고 있으면 저거 안 풀고 싶어. 안 풀면 어떡해요. 야 때문에 틀리는데 보면 답이 나오는데 뭔 전세 매매지. 매매에. 또 매매와 전세 이러면은 더블로 받았니? 겨어서 가셔. 이럴 겁니다. 매매만. 매매 하나만. 동일 3번이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불쌍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 3번에 바로 불쌍이 있어. 매매만 받자. 그럽니다. 오죽하면 지집 팔고 지집에서 다시 전세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해갖고 월세 살고 계세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안 내갖고 또 쫓겨나고 계세요. 그입니다. 5번. 실비는 쌍방한테 각각 청구한다고요? 또 2분 몇천 원 때문에 겨어서 가시겠네. 그럽니다. 아니요. 쌍방이 아니죠. 확인은 이전. 계약금 등의 예치는 취득. 일방에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셔야 됩니다. 교환 같은 것도 이제 자꾸 이렇게 내는 게 헷갈려. 자,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각각 적용한 금액으로 받는다고요? 아니요. 적은? 아니요. 큰, 높은 느낌입니다. 포인트도 좀 알자. 입니다. 6번 X.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거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자, 중개대상물이면 저기 주택, 서울. 그 다음 중개사무소, 여기 강원도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 물건 따라가니? 입니다. 그럼 벽에는 17개가 붙어 있니? 그럴 겁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또 문장이 길어지니까 어디가 길목인지 도대체 보이질 않네. 입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인가? 수수께끼인가? 입니다. 7번도 X. 그 다음에 8번째,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차임이 있으면 월수를 또 자선사업 하시는 얘기입니다. 월수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아니다. 100 또는 70이다. 100 또는 70입니다. 그리고 9번째, 사실관계나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 누구 집으로 확인했는데 취득한테 청구한대요? 아니죠. 입니다. 확인은 이자입니다. 이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의 예치, 아까 예치였습니다. 여기는 취득이 아니라 이전. 이런 문제를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